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가결산을 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탐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가결산을 해야 되는 7가지 이유인데 가결산이 이게 뭐예요? 네,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으로 예. 이제 회계상으로 네, 현 시점을 진단하는 걸 얘기를 해요. 현 시점을요? 보통 이제 결산은 내년 3월, 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 네, 3월, 네네. 뭐 종합소득세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내년 5월에 이제 결산을 그쵸.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결산이라는 거는 그 결산을 미리 음. 기중에 음, 이제 당해연도에 이제 그 좀 지난 시점에 최소한 이제 반기 이상은 돼야 될 거고 보통 한 10월, 11월 정도에 한번 연말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뭐 넣고 빼고 이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가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자, 7가지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부채 비율 관리는 부채 비율. 곧 신용등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운영 자금을 쓰고 있거나 뭐 시설 자금을 쓰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부채 비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뭐 대출금의 일부 환수라든지 아, 그렇죠. 또는 이자율의 상승이라든지 어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본 비율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자본금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또는 이제 증자를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게 이제 그 가결산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방향들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수금하고 네. 가지금 관리. 음, 가결산을 통해서 가지금이 있으면 다시 회사로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렇죠. 가수금이 있으면 증자 또는 다시 회사에서 빼가는 형태로 이제 그 가지금 가수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희 저번 네. 영상에서 가수금, 가지금. 네네, 했는데, 그게 이제 총 자산의 2%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서도 배웠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결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미리미리 그런 이제 거 다. 가이드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자, 첫 번째 이제 부채 비율, 두 네. 번째 가지금, 가수금. 그럼 네. 세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채권 채무라고 해요. 네, 첫 번째로. 채권 채무 관리를 이제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대표님들은 반드시 그 수치에 대해서 느낌상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걸 하다가 직원의 횡령까지도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진짜요? 네. 실제로 직원의 횡령. 네. 거래처에 돈을 보내지 않고 자기 통장에 보내놓고 메모에는 거래처 이름을 써놓으면 보냈다 그러구나. 보낼 수 있는 거죠. 거짓말로 그냥.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돈을 다 줬어, 안 줬어. 이제 그러니까 그 가결산을 통해서 보통 이제 입금한 곳과 그러니까 메모에 적힌 것과 실제 입금한 곳 네. 그 계좌를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을 내역을 주시면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에서는 그런 내용들 정보까지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은 얼마나 남았고 또 줄 거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야 빨리 돈 받아야 되겠네. 이제 채권 채무 나중에 가서 이제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렇죠. 예. 한 번 안 주면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빨리빨리 회수하고 이제 채권 채무 돈만 잘 받아도 회사 굴러가는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가결산을 하죠. 이거 원래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업체 뭐 간행이라든가 해서 네. 돈 뭐 물품 구입했는데 이제 자금을 좀 늦게 해준다든가 네. 계산서 끊었는데 뭐 늦게 돈 입금한다든가 네. 그런 것도 계산서 나중에 끊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나중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 네. 뭐 돈을 늦게 받는 거는 어찌됐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거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채권 관리. 네네. 네.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비용 관리죠. 이제 돈은 줬는데 네. 세무계산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저랑 관계를 안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세무서를 이용해서 끊게 하던가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을 줘놓고 세무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해년도에는 당연히 비용을 안 넣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세금을 더 낼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에 가가지고 그 비용을 받았다고 치면 우리 수익은 이미 작년에 처리를 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연도에 비용이 떡하니 들어오면 이게 수익하고 비용이 그렇죠. 자칫하면 부가세 환급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익률이. 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가계산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최대한 그런 걸 맞추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매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출 관리라는 게 연초에 우리가 매출에 대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목표하는 매출이 있었었고 그렇죠. 또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다음 연도에 뭐 시설 장치, 공장,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살 거야.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대출. 그렇죠. 네. 대출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하는 게 좋고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뭐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서 또 붐업을 시켜서 매출을 더 늘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매출 관리에도 이 가계산이 필요한 거죠. 나는 매출 관리 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성실신고. 그 기준 금액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 제약사항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미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그 금액을 넘어온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예요. 이 금액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또 3년 동안 법인 성실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네. 성실신고 전에 법인 전환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면 법인은 성실을 피하니까 그렇죠. 개인도 성실을 피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이게 미리 해야 되는 게 참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이게 다 돈이에요. 네, 매출 관리 그다음에 네. 성실신고 확인 이런 것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로는 외부 감사 대상, 외관법인이라고 하죠. 네. 그 기준을 이제 만족하는 금액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을 할 건데 네네. 이제 외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결산을 하지 않고 그냥 넉놓고 있다가 대뜸 3월에 결산을 했더니 외감 법인이 돼요. 그 사실을 알았어. 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중에 자산을 그러니까 건물을 회사에 사옥을 샀다. 그러면 기준 금방 넘거든요. 자산 120억 뭐 서울에 빌딩 하나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데 자산 120억 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작을 이유는 없어요. 대부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3월 달에 가서 부랴부랴 이제 딱 되는 걸 그 담당 직원이 외감 되셨는데요? 라고 체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넉놓고 있다가 어. 이거 챙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거래처한테도 일어났던 사안이에요. 3월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신 건데 이제 같이 모임을 하다가 대표님 올해 외감 안 됐어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매출 100억 넘으시고 종업원 100명 넘으시잖아요. 네. 외감이 처음 외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4월 중순 정도에 회계법인 구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미리미리 얘기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참. 네네. 이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가결사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준이 있겠지만요. 네. 네, 그럼 마지막에 7가지는 어떤 건가요? 7번째는 이제 결국 가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 시점을 진단하고 회사의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뭐 영업적으로 또는 부족한 부분은 또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원들 관리도 그럴 거고 네. 그걸 위해서 가결산을 해야 된다.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그러면 세무사님 가결산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지 않을 거 몰라.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네. 다 해주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결산을 다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을 너무 힘들겠죠, 직원들이. 이제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중요 신고가 다 끝나기 때문에 네, 그 하반기 때는 이제 직원들도 이제 숨을 쉬고 좀 쉬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바빠 상반기. 근데 이제 그랬던 직원들한테 휴식을 주고 있는데 뭐 만약에 가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업체들은 가결산을 하라고도 안 해요. 뭐 매출 뭐 5, 6억 나오는데 뭐 가결산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할 요유는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시키고 또는 이제 대출을 받았고.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아까. 그렇죠. 가결산을 좀 어떤 회사들이 하는지. 그렇죠.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죠. 좀 성장 계획이 있고 네. 대출이 뭐 있는 회사. 그렇죠. 필요한 회사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 네. 뭐 건물이라는 거 매입할 계획이 그렇죠. 있는 이런 회사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결산이 결국은 저희의 그 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들은 발생을 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안 받더라도 뭐 조정료에 좀 더 얹어서 받거나.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야 직원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거를 해주는데 저는 비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즈니스 사업가분들도 뭐 인식이 제가 보니까 그냥 뭐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면 비용은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득이 훨씬 커요. 지금 보면 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잘못했다가 뭐 외감 가고 네. 뭐 안 되고 그러면 이거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제가 비용을 기회비용이 하더라도 저는 받는 게 저희한테 낫지 주시는 않을까. 거는 싼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훨씬 대표님들은 얻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들을 지불하시는 게 맞죠. 그러시구나. 네. 저도 이거는 뭐 지불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게 듣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뭔가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에 응당한 대가, 우리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그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세무사님 말씀 듣고 요약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한번 봐주십시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입, 비용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회사가 좀 성장하려는 게 있거나 대출을 필요하거나 또 대출이 있을 때 아니면 뭐 건물이라는 매입 계획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가결산을 반드시 좀 진행을 하자 하는 쪽으로. 다만 이제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비용은 내야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잡고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나요? 네네네. 네,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결산을 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